우리 역사 속 최고의 장군, 대부분은 이순신 장군을 손을 꼽을 겁니다. 바로 그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의 시기에 우리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이런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쓴 친필일기인데요. 난중일기입니다. 이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세세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난중일기는 원래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과정에서 정말 꼼꼼하게 쓴 그 친필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원래 난중일기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그 연도별로 일기를 작성해서 이것이 책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592년은 임진일기, 1593년 개사일기, 1594년 가보일기,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의 친필일기가 전해오던 것을 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재평가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우리 정조대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정조대왕 때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충무공 전서라는 오늘날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전집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모아서 이충무공 전서 안에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조대왕이 이 일기는 전쟁 중에, 전란 중에 쓴 일기니까 난중일기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일기가 난중일기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순신 장군 하면 난중일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순신 장군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내가 난중일기 쓴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정조 때 이충무공 전서라는 전집을 만들 때 난중일기라는 제목으로 이순신 장군의 친필일기가 수록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일기를 썼는지 먼저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살펴보면 1545년생이십니다. 그리고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으니까 54세 때 돌아가셨고,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 역사상의 최고의 문과 무를 대표하는 인물, 우리 광화문 광장에도 지금 두 분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두 분은 모두 54세 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생몰년 1545년, 이것은 좀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이순신 장군은 400년 전 해방둥이셨다. 우리 1945년은 잘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45년, 이렇게 이제 해방둥이 400년 전, 이런 키워드로 외워두시면 이순신 장군의 생년은 꼭 기억을 하실 거고, 54세까지 사셨으니까 1598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업영감으로 있다가 유성룡의 추천을 받아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그리고 이 당시에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곳은 여수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그 부임지는 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수에 가면 이순신 관련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당시 대부분이 전쟁에 대해서 별다른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군기와 군사시설을 점검하고 아주 그 해전에 능할 수 있는 병사 및 그 선박 건조에도 아주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이 거북선을 발명한 것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중일기 한번 따라가 보시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92년 2월의 일기에 보면 아침에 온갖 이 방비와 전선을 점검해 보니까 이 어느 정도 군기가 갖추어졌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고요. 역시 비슷한 시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 무기를 점검했다. 항상 수시로 무기를 점검하는 장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기에 우리 거북선을 건조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 거북선에 쓸 돛배를 이제 받았다라는 기록, 그리고 이 거북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거북선 안에 대포를 장착하고 이 포를 쏘면서 이 적진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북손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1592년 3월의 기록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거북선을 위에 그 돛을 이제 만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 1592년 4월 10일의 일기가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4월 13일에 발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 하루 전인 4월 10일의 일기를 보면 식사 후에 배를 타고 거북함에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뭔가 정말 전쟁을 예견하신 것처럼 그 전쟁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대포 쏘는 것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의 의미는 우리 거북선에 장착하는 총통이 크게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거 어느 정도 감 잡으셨나요? 바로 지금 같으면 1호포, 2호포, 3호포, 4호포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제 천자문의 순서대로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았다라는 것은 요즘 개념으로 하면 2호포와 3호포를 쏘았다. 그것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이건 역시 이수인 장군이 상당히 장군으로서의 뭔가 이런 예감을 가진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인 장군은 이 거북선을 만들고 이 병사들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소임을 다하지 않거나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병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방갑의 그 병선 그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곤장을 쳤다라는 이런 기록도 자주 보입니다. 이수인 장군은 상당히 엄격하게 또 부하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 밑에 사는 토병 박몽세라는 인물이 이 석수, 그러니까 아마 이 돌을 이제 깎아서 이제 그 가져오는 사람인데, 이 쇠사슬박을 돌 뜬 곳으로 갔다가 이웃집계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을 쳤다라는 이런 기록. 이것은 결국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그런 이수인 장군의 어떤 신념이 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밥을 먹고 이제 그 군기를 점검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역시 제대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던 뭐 궁장이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문책했다라는 뭐 이런 기록, 또 이제 그 전라자수영이 있었던 여수에서 가까운 순천 관내를 수색하고 이것이 제 날짜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역시 그 관련 그 관리들에 대해서 추궁해서 이것을 그 질책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은 결국은 강한 군대, 그리고 이 기강이 바로 선 군대를 만들어서 정말 그 있을 전란에 아주 그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수인 장군의 모습이 난중일기에도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런 장군의 이 철저함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